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이외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우리 기본 작업하고 나왔죠? 자, 얘가 지금 배점이 15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총 3문제가 있는데 이 3문제 우리 엑셀을 열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엑셀에 이제 아무 입력하고 파일을 열었더니 지금처럼 이제 보안 경고하고 떴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컨텐츠 사용이라는 거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해라.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본 작업 1번 시트가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있는데, 자, 글씨 하나 보니까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 하래요. 자, 문제 보니까 지상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지상이요. A2번부터 시작해서 H30번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A2번 그러면 이 구매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구매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H30번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 전부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구분 코드가 A로 시작하고 라고 했어요. 자, 구분 코드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데 구분 코드에는 여러 글자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근데 A로 시작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구분 코드에서 앞에서 한 글자만 빼서 그게 A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구분 코드가 한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 구분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개 빼와라 라고 해서 우리가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해서 구분 코드에서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하나 꺼내와라. 꺼내온 게 A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취득 원가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이 취득 원가가 100만원 이상이면서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취득 원가를 가지고 크거나 같다 100만원 해서 100만원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내용 연수가 전체 내용 연수 평균 이상인 그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 연수를 봤을 때 평균 값이 따로 구해져 있지 않아요. 평균값이 따로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해놓고 그 평균 이상이냐라고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물어보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는 구분 코드에도 조건이 붙어있고 취득 원가에도 조건이 붙어있고 내용 연수에도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천천히 잘 읽어보면 구분 코드가 A로 시작하고 그리고 취득원가 100만원 이상이면서 내용연수가 전체 내용연수 평균 이상인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때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쓰고 그걸 전부 다 이제 end로 다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들의 이 구매일이다, 구분코드다, 부서명이다, 비품명이다, 취득원가다, 내용연수다, 잔존가치다, 감가상각비다 해서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 부서명하고 비품명, 취득원가, 그리고 내용연수, 감가상각비 해서 이 데이터만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조건을 먼저 좀 쓰자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조건은 A의 32번부터 A의 33번 그 영역 내에 알맞게 써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 지금처럼 이런 함수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조건의 제목은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제목과 서로 다른 걸 써야죠. 그래서 우리는 A의 32번 셀, 33번 셀 여기다 이제 조건 쓸 건데 A의 32번 셀에 가서 우리는 조건을 작성할 거니까 그냥 조건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다 이제 식이라고 써도 돼요. 우리가 식 쓰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는 하고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여러 개의 조건이 있을 때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end로 싹 다 이제 묶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구분 코드가 A로 시작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left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분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 왼쪽에서 한 개만 꺼내와라.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left 자, left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요 B 3번 셀에서 왼쪽에서 한 개만 꺼내와라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B의 3번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오겠죠. 그 꺼내온 게 뭐랑 똑같냐? A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A랑 똑같냐?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 컴마 찍어주고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취득원가가 100만원 이상이면서 라고 했어요. 그럼 취득원가 첫 번째 셀 찍어주면 되겠죠. 첫 번째 셀 요거 찍어주고 이 셀에 들어있는 값이 100만원 이상입니까? 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세 번째 조건이요. 세 번째 조건은 내용 연수가 전체 내용 연수의
평균 이상이냐 그거요. 자, 일단은 평균 먼저 구하자고요. 평균 구할 때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함수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에버리지라고 쓰고 우리가 이 내용 연수 전부 다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내용 연수의 평균 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해야 되겠죠. 해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놓고, 자, 이게 이제 평균 값이잖아요. 이 내용 연수 첫 번째 칸 찍어주고 이 첫 번째 칸에 들어있는 이 값이 평균 이상입니까?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 세 번째 거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조건 다 썼으니까 가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end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end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고요. 그때 얘가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 컴마, 세 번째 조건 하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해서 B의 3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에서 left 왼쪽에서 한 개 꺼내와라. 그 한 개 꺼내온 게 A랑 똑같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2의 3번 셀이요. 취득 원가가 100만 원 이상이냐. 그거 이제 물어본 게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F3번에는 내용 연수가 들어있죠. 그 내용 연수 그 값이 평균 이상입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면 되니까 end로 이렇게 묶어서 식을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end 땅 하고 누르고요.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우리가 결과를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볼 게 아니라 부서명, 비품명, 취득원가, 내용연수, 감가상각비하고 요 5개 필드, 요 5개 필드만 볼 거니까 요 5개 우리가 복사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목 복사하자고요. 부서명 데리고 가야 되고요. 비품명도 데리고 가야 되고 취득원가, 내용연수, 그리고 감가상각비 가져가야죠. 해서 일단은 요 4칸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 결과는 A의 35번 셀부터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와서 붙여넣기. 감가상각비도 우리 복사해서 붙여넣기요. 그래서 내가 결과를 요 5개만 볼 거니까 요 5개의 제목을 복사해서 결과값을 볼 곳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고급 필터 할 준비 다 끝났으니까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자고요. 고급 필터 들어갈 때는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 곳 선택해 놓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 찾아가면 되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급이요. 고급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고급 필터하고 대화 상자가 떴죠. 맨 위에 보니까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래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A의 35번 셀부터 그렇게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목록 범위, 이 전체 범위, 데이터 범위 다 잡혀있나 안 잡혀있나 이렇게 확인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우리가 식 쓴 거 요 두 칸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복사 위치는 우리 제목 미리 복사해놨죠. 요 5개 제목 싹 다 범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고급 필터 할 때 조건으로 쓴 게 제가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죠.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사래요.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제 지상이 세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거 보자고요. A 3번부터 시작해서 H 30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어요. 그러면 A 3번 그러면 지금 요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부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H 30번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데이터까지요. 이 영역에서 내용 연수가 4 이상 2고 감가상각비가 상위 5위 이내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는 걸로 해라.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란색으로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건부 서식을 할 때도 조건이 두 개가 나온 거죠. 내용 연수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하나 붙었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이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4 이상 2고로 묶였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는 e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제 묶어주면 될 거고 그때 이제 감가상각비가 5위 이내인 그 데이터 그걸 이제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라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상위 5위인 그 값을 구해요. 구한 다음에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라지라는 함수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데이터 범위 이렇게 지정해놨으니까 우리 조건부 서식 들어가자고요. 조건부 서식은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이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찍어주고요. 그
그 다음에 규칙 유형 선택해라 나왔죠. 문제 보니까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얘를 사용하고 한계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죠. 자, 얘 선택했더니 지금처럼 식 쓸 수 있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는이라고 쓰고 이제 식을 쓰면 되는데 우리는 조건을 2개 쓸 건데 그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내용 연수가 4 이상이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 이거 첫 번째 칸 요거 찍어주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4 이상이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끝이요. 컷만 찍어주고요. 이제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감가상각비가 5위 이내인 그랬어요. 5위 이내 그 값을 이제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위 값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라지라는 함수 먼저 쓰자고요. 라지라고 쓰고 감가상각비 전체의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이 감가상각비가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5위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이제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감가상각비 이 첫 번째 셀 찍어주고요. 크거나 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5위 값보다 5등인 그 값보다 크다. 그러면 1, 2, 3, 4등이 나올 거고 같다라는 기호 때문에 5등까지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조건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엔드 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식 작성해 주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거니까 우리가 요 F3번 있죠. F3번 여기 찍어놓은 거, 셀 주소 찍어놓은 거, 거기서 이제 F4번 땅땅 두 번 눌러서 열 번호에만 달라붙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H3번도 마찬가지로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열 번호에만 달라붙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라지 함수 같은 경우는 라지 안에 우리 범위 지정한 거 있어요. 감가상각비 전체 데이터 다 범위 잡았죠. 얘네 이제 큰 값을 구할 때 무조건 이 감가상각비 전체 데이터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값을 찾을 거니까 여기는 이제 달러 표시 바꿔주면 안 되겠죠. 그냥 이대로 놔둬야죠. 자,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우리가 서식이라는 버튼 눌러서 서식 변경해 주면 되겠죠? 서식 버튼 누르고요. 문제에서 이제 우리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는 걸로 하라 그랬고 글자 색은 표준색 파란색으로 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굵은 기울는 걸 찍어주고 글자 색은 표준색 파란색입니다 라고 해서 파랑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식도 다 지정했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또 여기서 또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이 색깔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자, 그때 쓴 식을 보게 되면 end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end가 시작한 거고 여기서 이제 end가 끝난 거고요. 그때 이제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이죠. 자, 여기서 F3번 그러면 F3번은 내용 연수요. 내용 연수가 4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조건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라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감가상각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값 5등인 그 값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H3번 이 감가상각비 첫 번째 칸부터 비교해 주는 거죠. 5등 값보다 크거나 같냐? 그것들만 이제 색깔 바꿔달라. 그렇게 이제 조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서식을 지정해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색깔이 변경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자, 기본 작업 2번 시트 갔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자,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크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라. 5점짜리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지시사항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A2번부터 시작해서 H43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행, 이 행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웹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가 되게 그렇게 이제 인쇄 제목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좀 들어가자고요. 자,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이 탭에 들어가서 얘 찍어주면 되죠. 자, 요거 꽁 하고 찍으면 지금처럼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쇄 영역 설정하고 인쇄 제목 우리가 설정해 줄 때 시트라는 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시트라는 탭에 가서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우리 인쇄 영역 지정하는 거 있죠. 여기 찍어주고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H43번 셀까지 쭉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요만큼 이제 우리가 인쇄 영역 범위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 제목을 설정하는데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게 그렇게 할 거죠. 해서 여기 인쇄 제목에 반복할 행 여기에 찍어 놓고
우리는 이 행을 그렇게 할 거니까 여기서 행번호 2번 찍어주면 되겠죠. 행번호 2번이요. 찍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용지 방향을 가로로 지정하래요. 용지 방향 우리가 지정할 때는 페이지라는 이 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탭으로 가서 우리 용지 방향 가로하고 얘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리고 매 페이지 하단 그러면 우리 바닥글 얘기하는 거죠. 매 페이지 하단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얘와 같이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해라. 표시 얘 보니까 1페이지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인쇄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자, 그건 이제 바닥글 설정할 때 우리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탭이 따로 있죠.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 들어가서 우리는 바닥글을 편집할 거니까 바닥글 들어가고요. 여기서 바닥글 중에서 가운데 구역에는 그랬으니까 가운데 구역 여기다가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가운데 구역 찍어주고 현재 페이지 번호 찍을 때 얘 누르면 되죠. 얘 꽁 하고 찍으면 이제 1페이지면 1, 2페이지면 2 하고 그 숫자만 나올 거예요. 우리는 숫자만 찍는 게 아니라 그 뒤에다가 페이지라는 한글도 찍어줘야 되니까 그 뒤에다가 그냥 페이지하고 한글로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럼 이제 설정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 누르고 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A2번부터 시작해서 H26번 그 영역은 1페이지에, 그리고 A의 27번부터 시작해서 H의 43번 그 영역은 2페이지에 표시가 되게 페이지 나누기를 수행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일단 끄자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 누르면 되겠죠. 확인 눌러서 꺼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페이지 나누기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이 탭에 가게 되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나누기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페이지 나누기를 할 거니까 우리 페이지 나누기 이제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페이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2페이지가 A의 27번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A의 27번 셀을 찾아가서 A의 27번을 찍어 놓고,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우리 페이지 설정에 나누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에 들어가서 페이지 나누기를 이제 수행할 거니까 페이지 나누기 삽입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지시사항까지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A의 27번 그 셀부터 시작해서 2페이지에 표시되게 하라 그랬죠. A의 27번 그 셀에 들어있는 날짜가 2017년 4월 24일이에요. 자, 그럼 확인 좀 한번 해보자고요. 파일이라는 메뉴 들어가고 인쇄 들어가면 되겠죠. 인쇄 들어가서 우리 인쇄 미리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여기 보니까 이제 페이지 번호 문제 시킨 대로 우리가 인쇄되게끔 그렇게 만들었고, 1페이지에 보니까 맨 위에 제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2페이지에 가도 이 제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인쇄 제목도 맞게 설정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지 방향 가로로 해라. 가로로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1페이지, 2페이지하고 페이지 나누기 하라 그랬잖아요. A의 27번 셀에 아까 우리 2017년 4월 24일 데이터 있었죠. 2페이지에 시작하는 그 데이터가 2017년 4월 24일 맞네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지사항대로 전부 다 이제 수행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요 3번 문제도 끝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작업 문제 3문제 다 풀어봤는데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뭐 그냥 예전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 그 수준으로 그냥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재 기출문제부터 쭉쭉 풀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혹시나 어렵거나 잘 안 되거나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러면 꼭 반복 연습해서 꼭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